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태풍 찬투가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북상하고 있습니다. 낮부터 경주에는 태풍특보가, 포항과 영덕에는 강풍주의보가 발효되겠는데요. 오늘은 세찬 비바람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현재 제14호 태풍 찬투는 서귀포 남서쪽 약 110km 해상에서 북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속도는 시속 15km 정도지만 점차 속도를 올려서 빠르게 대한해협으로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밤 9시쯤 오사카에 상륙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우리 지역에 가장 근접한 시간은 오후 4시부터 울릉도와 독도는 밤 10시가 되겠습니다. 지금은 흐리고 약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지만 오전 무렵이면 경북 동해안 전 지역으로 확대되겠고요. 저녁 무렵 대부분 그치겠지만 밤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10에서 많은 곳에는 최고 80mm 정도가 되겠습니다. 오늘 바람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순간적으로 초속 20에서 30m의 돌풍이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부터는 태풍특보가 내려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오늘 날씨 보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18도에서 20도 분포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영덕과 울진 20도, 포항과 경주 21도 선에 머물면서 낮 기온은 어제보다 2도에서 3도가량 낮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에 강풍특보가 내려지겠습니다. 한낮 기온 울릉도 19도, 독도 21도에 머물겠습니다. 동해 중부 해상의 바다의 물결은 3m까지 일겠지만 남부 해상에서는 최고 7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추석 연휴 기간 동안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당일인 화요일에는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포항과 울릉도를 오가는 대형 여객선이 어제 첫 상업 운항을 시작했습니다. 겨울철에는 아예 운항하지 않거나 결항이 잦았던 기존 여객선과는 달리 높은 파도에도 운항할 수 있고 화물 수송 능력도 뛰어나 울릉 주민들은 큰 기대감을 보였습니다. 박성아 기자가 전합니다. 울릉 크루즈의 첫 운항날, 관광객과 울릉 주민들이 선박 입구에 긴 줄을 섰습니다. 선박 앞에서 연신 기념사진을 찍으며 큰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배가 개량도 많아가지고 취소된 적도 있었고 지금은 배가 크고 더 좋으니까 멀미 없이 간다는 마음으로 기쁘게 들어가고 있어요. 승객 200여 명을 태우고 울릉 크루즈는 첫 운항에 나섰습니다. 승객 1,200명, 화물 7,500톤을 실을 수 있는 대형 여객선 울릉 크루즈는 이제까지 포항 울릉 노선을 운항한 선박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큽니다. 그만큼 더 안정적인 운항이 가능해 파도의 높이 최대 5m까지 울릉도를 오갈 수 있습니다. 해마다 100일 이상 백길이 끊겨 큰 어려움을 겪어왔던 만큼 울릉 주민들은 크게 환영하고 있습니다. 환자나 그다음에 집안에 큰 경조사나 못 나가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100년 만에 소원을 이룬 겁니다. 이 배가. 화물선 2대가 다니는데 격일제로 다니다 보니까 우체국에서 이게 보면 한 200m씩 줄을 서요. 그 화물을 붙이려면은. 근데 이걸 매일 다니니까 이제 그런 불편은 좀 해소된 것 같습니다. 운항 시간은 편도 6시간 30분. 기존 배들에 비해 3시간가량 더 걸리지만 공연장과 세미나실 등이 있어 배 안에서 다양한 활동을 즐길 수 있습니다. 크루즈는 처음 타보는데 좋으면 아마 이 배로 계속 타고 다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번 울릉 크루즈의 취향으로 안정적인 백길이라는 수건이 이뤄질 수 있을지 울릉 주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문화재청은 울진 11형길과 백운산 7종령 등 전국 6개 옛길을 국가지정 문화재 명승으로 지정 예고했습니다. 울진 11형길은 봉화의 내륙 생산품과 울진의 해산물을 교역하던 옛길로 황장봉산 동계표석 등 다양한 역사 문화적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한편 문화재청은 국가 명승으로 지정된 옛길에 대해 이야기 자원을 발굴하고 지자체와 함께 체험 관광 프로그램도 개발할 계획입니다. 이번 추석 연휴 때 코로나19 걱정을 덜며 가을 정취를 느낄 수 있는 두 곳을 소개합니다. 백일홍이 만발한 청송공원과 코스모스가 가득한 의성 낙담보 수변공원인데요. 이호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청송군 파천면 용전천변에 마련된 산속 카페 청송공원.
고속도로 청송 나들목에서 불과 5분 거리인 이 청송공원에는 현재 붉고 노란 백일홍이 만발했습니다. 13만 6천 제곱미터, 4만 천여 평, 축구장 19개에 달할 정도로 넓은 면적에 형형색색의 백일홍이 가득합니다. 코로나19 장기화와 도심 생활에 찌든 방문객은 보기만 해도 답답한 마음을 씻을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이 코로나 시기에 이 아름다운 꽃을 보니까 행복감이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이게 행복이 저절로 나는 것 같고. 이달 초 개장 이후 이곳을 찾은 방문객은 모두 8천여 명. 주말과 휴일에는 1,000에서 1,500여 명, 평일에도 하루 200~300명이 몰릴 정도로 인기입니다. 실내가 아닌 넓은 야외인데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가능하면서 입소문을 타고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는 겁니다. 내일과 오는 25일 토요일 이곳에서 색소폰 등 지역 동아리팀과 파페라 가수 등이 참가하는 버스킹 대전도 열립니다. 청송군은 이 정원을 올 연말까지 시범 운영한 다음 내년에는 유료화를 추진합니다. 그런데 유료화는 무료 같은 유료화로 지역 경제를 살릴 계획입니다. 내년도부터는 입장료 3,000원을 받습니다. 들어오실 때 3,000원을 내고 들어오셔서 나가실 때 청송화폐로 다시 3,000원을 돌려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지역 내수 경제를 살리기 위함입니다. 의성군 단밀면 낙담보 수변공원에는 코스모스가 활짝 피었습니다. 전체 5헥타르에 달할 정도로 넓고 단밀교와 수월 제방을 잇는 산책 코스도 왕복 8km에 이릅니다. 추석 무렵에 만개할 것으로 보이는 이 코스모스는 낙담보 관광지와 함께 추석 연휴 귀성객 등에게 많은 볼거리를 제공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군별로 조성한 야외 경관지는 봄에 유채와 청보리, 여름 금계국, 가을 백일홍 코스모스 등 계절별로 다양하게 변화하면서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한 시민들의 새로운 휴식처가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호영입니다. 문화재청은 내년에 지역 문화재를 활용해 진행할 야행 고택 체험 사업 405건을 선정했습니다. 경북 동해안에서는 전통 산사 문화재 활용 신규 사업으로 경주 남산 칠부람이, 고택 종갓집 활용 사업으로 경주 최부자댁과 동락당, 영덕 가람종택 등이 뽑혔습니다. 또한 지역 문화재 가치와 의미를 발견하고 콘텐츠로 육성하는 생생문화재 사업으로는 포항 장기 뇌록의 비밀과 경주 읍성 생생나들이, 포항 분옥정 등이 채택됐습니다. 정부가 다주택자들에게 집을 팔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정책이 제대로 먹혀들지 않고 있다는 신호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양도세 부담이 커지자 집을 팔지 않고 자식에게 물려주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건데요. 늘어난 증여세원을 국민 자산 격차 해소에 사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 수성구에 사는 60대 A씨는 올해 봄 보유하고 있던 집 가운데 한 채를 30대 아들에게 물려줬습니다. 실거래가 17억 8천만 원인 아파트를 아들에게 증여해 증여세 5억 2,700만 원과 취득세를 비롯한 각종 세금 2억 3,500만 원을 포함해 7억 6,200만 원의 세금이 부과됐습니다. 증여하지 않고 팔 경우에는 양도세 4억 8,700만 원을 내면 되는데 2억 7,100만 원을 더 낸 겁니다. 엄청난 세금 부담을 감수하면서 굳이 증여를 선택한 이유는 무엇일까? 증여를 할 경우에 증여세와 더불어 또 그 수증자의 취득 세율이 최고 세율을 맞게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여를 선택하는 것은 가격이 오를 것을 기대하는 거죠. 정부가 다주택자들에게 집을 팔지 않으면 세금을 많이 물리겠다며 으름장을 놓고 있지만 증여를 선택하는 소유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올해 들어 지난 7월까지 대구의 월 평균 아파트 증여 건수는 612건으로 매매 거래량 2,013건의 30%를 차지했습니다. 2020년 11%, 2019년 11%, 2018년 9%와 비교해 3배나 급증했습니다. 특히 올 상반기 20대 이하의 대구의 아파트 매수 비중은 5.8%로 지난해 같은 기간 3.8%와 비교해 2%포인트 늘었습니다. 양도세율 중과로 인해서 워낙 세율 구간이 높아졌기 때문에 증여세를 택하는 건 맞는 거고요. 그래서 증여세를 택함으로써
이제 자녀가 세대 분리가 되어 있다는 가정하에 추후에 이제 양도를 하게 되면 또 비과세를 받을 수 혜택이 있습니다. 대구에도 현재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 4명 중에 1명이 다주택자입니다. 결국은 이 다주택자들은 이제 매매를 통해서 양도소득세를 낼 것이냐, 아니면 자녀한테 증여를 통해서 부의 대물림을 할 것이냐, 이걸 봤을 적에는 앞으로도 증여는 계속 증가할 수 있다고 볼 수밖에 없죠. 부동산 증여를 통해 부의 대물림이 늘어나는 만큼 증여 세원을 국민 자산의 격차를 해소하는 데 사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지난달 태풍 오마이스로 피해가 발생한 공공시설에 대한 응급복구비와 이재민 재난지원금이 추석 전에 모두 지급됩니다. 경상북도는 응급복구비 32억 원과 재난지원금 19억 4천만 원을 추석 전에 모두 교부한다고 밝혔습니다. 태풍 오마이스로 포항시 죽장면 등 도내 17개 시군에서 부상 1명, 이재민 521명이 발생했으며 사유재산 피해는 27억 5천만 원, 공공시설 피해는 523건 376억 원으로 집계됐는데 복구 계획이 수립되면 특별 재난지역에는 국비가 추가로 지원됩니다.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도로 특정 구간을 설정하는 구간 단속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취지는 좋지만 과도하게 긴 구간을 설정하다 보니 교통량에 비해 정체가 발생하는 곳이 많은데요. 경찰은 사고가 많이 발생해서 구간 단속 카메라 설치가 불가피하다며 내년 초부터 정식 운영에 들어가겠다는 입장입니다. 김경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도로 위를 빠르게 달리던 차들이 서서히 속도를 줄입니다. 시속 80km 구간 단속을 알리는 표지판 때문입니다. 안동 도심과 경북 도청 신도시를 연결하는 국도 34호선에 구간 단속 카메라가 설치된 건 3주 전. 단속 구간은 9.9km입니다. 하지만 내비게이션도 단속 구간이라고 알려주지 않고 길에도 별다른 안내문이 없다 보니 운전자들은 단속이 되고 있는지 알 수 없어 당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주 다니는 길은 아닌데도 저는 좀 당황을 했는데 자주 다니시는 분들은 좀 당황을 했을 것 같고요. 특히 안동 도심과 도청 신도시를 오가며 출퇴근하는 운전자 사이에선 불만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평소에도 퇴근 시간에는 거의 많이 밀렸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앞으로는 더 밀리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 구간 내에만 이동식이나 고정식 단속 카메라가 양방향으로 2대씩 설치돼 있는데 예상 낭비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구간 중간에는 이렇게 다른 곳으로 빠지는 길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 단속을 피해갈 수 있어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구간 단속 카메라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도청 신도시와 바이오 산업단지가 들어서면서 통행량이 증가했고 이에 따라 교통사고도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통행속도 감속이 꼭 필요합니다. 실제로 안동과 도청 신도시 간 국도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2018년 19건에서 지난해에는 58건으로 3배 넘게 급증했고 지난해에만 2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곳에서 과속으로 적발된 건수도 지난해 2만 건 이상으로 도내에서 가장 많은 수준이었습니다. 경찰은 SK바이오사이언스 안동 공장에서 생산되는 코로나19 백신이 이 구간을 통해 수송되는 만큼 교통 안정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반영했다고 밝혔습니다. 구간 단속 카메라는 이곳 안동뿐 아니라 예천, 구미, 영덕 등에도 새롭게 설치됐고 11월부터 시범 운영을 거쳐 내년 초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갈 방침입니다. MBC 뉴스 김경철입니다. 경북 지역 농어민에게 내년에 60만 원씩 수당이 지급될 전망입니다. 경상북도는 농어업이 가지는 공익적 가치를 유지, 증진하는 농어민에게 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지난 1월 관련 조례를 공표하고 수당 심의위원회를 꾸려 최근 금액을 60만 원으로 책정했습니다. 경북도는 오는 30일에 개회하는 도의회 임시회의 상정에 동의를 받으면 시군 분담 비율 조정과 시장 군수의 동의 등 절차를 거칩니다. 수당 총액은 1,388억 원 정도로 추산되며 도내 농립어업인 경영체에 등록한 27만 2천 명의 85% 정도가 대상이 될 전망입니다.
도로공사 대구경북본부는 이번 추석에 200만 대의 차량이 지역 고속도로를 오갈 것으로 전망하고 오늘부터 22일까지 특별 교통관리에 들어갑니다. 연휴 기간 예산 교통량은 하루 평균 41만 8천 대로 예상되며 추석 당일 교통량이 49만 6천 대로 가장 많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도로공사는 금호분기점 등에서 드론을 활용해 위반 차량을 단속하고 방역 준수와 서비스 강화를 위해 휴게소 인력을 늘려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경북소방본부가 태풍과 지진 등 대형 재난 상황에서 발생하는 신고 폭주에 대응하기 위해 119 신고 답신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이 시스템은 119 접수대의 모든 회선이 통화 중일 때 자동 응답 시스템을 통해 답신을 요청할 수 있어 접수자가 신고자에게 즉시 전화를 걸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기존의 수작업으로 확인했던 시스템에 비해 신고 접수 처리 시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14호 태풍 찬투는 서귀포 남서쪽 약 110km 해상에서 북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속도는 시속 15km 정도지만 점차 속도를 올려서 빠르게 대한해협으로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밤 9시쯤 오사카에 상륙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우리 지역에 가장 근접한 시간은 오후 4시부터 울릉도와 독도는 밤 10시가 되겠습니다. 지금은 흐리고 약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지만 오전 무렵이면 경북 동해안 전 지역으로 확대되겠고요. 저녁 무렵 대부분 그치겠지만 밤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10에서 많은 곳에는 최고 80mm 정도가 되겠습니다. 오늘 바람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순간적으로 초속 20에서 30m의 돌풍이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부터는 태풍특보가 내려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오늘 날씨 보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18도에서 20도 분포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영덕과 울진 20도, 포항과 경주 21도 선에 머물면서 낮 기온은 어제보다 2도에서 3도가량 낮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에 강풍특보가 내려지겠습니다. 한낮 기온 울릉도 19도, 독도 21도에 머물겠습니다. 동해 중부 해상의 바다의 물결은 3m까지 일겠지만 남부 해상에서는 최고 7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추석 연휴 기간 동안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당일인 화요일에는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